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료가 나갔죠, 그죠? 예, 우리 최신 판례는, 우리 교재는 특징이 판례마다 이제 기출지문, 예상지문들이 이제 마지막에 다 붙어 있거든요. 요거 우리 학생들이 맨 마지막에는 기출지문만 이렇게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것만 쭉 보면서 이제 사건의 요지, 중요한 부분들 이런 걸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제가 다 건드려 놨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지문, 예상지문 요걸로 마지막 최종 정리할 때 활용하시라고 미리 뽑아드렸고요. 요거는 지금 막 탐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최신 판례는 지금은 열심히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사건 계획표에도 써져 있지만은 최신 판례 강의는 너무 막 엄격하게 딱딱하게 경직하게 이렇게 진행하는 강의가 아니라 좀 이렇게 열어놓으시고 편안하게 한번 경험하시는 강의예요. 물론 여기서 다루어졌던 판례들 같은 것들이 나중에 이제 삼순환 이제 문제로 나오고 또 우리 사례 문제로 이미 다룬 문제들도 많아요. 우리 1순환 때 우리 첨삭반 자료 중에 보면 작년에 최신 판례 자료를 제가 이제 삼순환 때부터 많이 다루기 때문에 꽤 이제 의미 있는 판례들 변협 광고 규제 사건이나 여러 가지 사건들은 이미 다루어진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루어진 것들도 있고 나중에 이제 삼순환 때 또 다룰 것들도 있는데 그때 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한번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시는 게 중요하고 지금은 이제 어떤 사례들이 어떤 의미에서 이슈가 됐고 또 어떤 쟁점들이 문제되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감지하시는 정도면 되는데 그 계획서에 잘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대강의 의미하고 중요한 사건의 대강의 의미, 이 이슈죠. 어떤 이슈인가 하고 그 다음에 제한되는 기본권과 심사 기준. 그리고 이제 간단한 결론,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시면 되겠고, 특히 또 위헌 결정 중심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합헌 결정은 우리가 한번 안 봐도 잘 모르는 지문이 시험에 객관식 같은 데 나오면은 사례형은 어쩔 수 없지만 객관식에 나온다면 내가 열심히 위헌 결정 위주로 준비했으니까 준비가 안 된 게 나왔다면 위헌 결정은 아닐 거다. 이런 추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아요. 시험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 그 객관식 지문이라 세산 지문들을 다 지배력을 가지고서 푸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기본기만 잘 살리면은 이 추정법, 소거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로 풀리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또 상당한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경직되게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다양한 이제 논거들 같은 걸 보면서 이제 사례 문제 같은데 이제 답안 작성할 때 그 판례에서 논해진 논거는 아닐지라도 한번 이렇게 비벼서 써보고 합리적인 논거로 써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챙겨나간다. 이런 의미에서 사례 대비까지 이제 염두에 두시되 대신에 이제 강의를 진행할 때는 제가 이제 사례 출제 가능성이 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따로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용들 중에서도 제가 이제 제가 이제 건드리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좀 따로 잘 하십시오. 이제 큼직하게 하든 세세하게 하든 체크를 이제 남겨두시고 그 체크해놔도 나중에 제대로 막 볼 기회는 잘 없을 거예요. 우리가 객관식 기출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삼순환 가면은 문제 복습도 해야 되고 이제 시간이 많이 이제 투자가 필요하니까 이 판례집을 이렇게 진지하게 탐독할 기회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보면서 이렇게 체크 포인트를 남겨놓으면 나중에 이 판례가 객관식에서는 간단하게 나왔지만은 이 판례가 그 구성이 어떻게 됐던가 이런 것들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우리 책에 이제 백지 상태가 되어 있으면 참 답답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포인트를 조금씩 이제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진행할 때 이제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감지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거 좀 염두에 두시고 특히 이제 사례 선택형 이제 공통 출제될 사항이 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항목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죠. 이 페이지 자 순서로 갑니다. 대한민국의 구성 요소를 이루는 이제 헌법총론 내용인데. 자, 국적 내용입니다. 국적. 자, 책 2페이지 1번 판례. 자, 소제목을 보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대제목은 그 사건을 분석할 수 있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바로 밑에 있는 이제 소제목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제가 이제 제목 보자 하면 소제목을 보는 걸로 이렇게 이제 인식하시고 그 다음 또 밑에 사건 개요 밑에 참조 조문이 있고 참조 조문 밑에 가면은 판시사항이라는 게 있죠. 이 판시사항이 이제 여러분 이제 기록형으로 친다면 이제 기재례를 작성하는 정형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특히 법령 소원 같은 경우들 법조항의 모든 부분이 아니라 특정된 어떤 부분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방법들 한번 몇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한번 예로서 기억을 읽어두시면 좋겠고 중요한 건 이제 판사항도 이제 내용이죠. 근데 판사항에 이제 이 쟁점들, 이슈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판시사항을 보시고 위헌이냐 합헌이냐 조건 갖추느냐 못 갖추느냐 이런 이제 결론만 탁탕탕 칠 수 있어도 준비는 끝나는 건데 그 대강의 내용이 오른쪽 3페이지 가시면은 맨 마지막에 기출지문 그리고 예상지문 이런 형태로 이제 제가 이제 다 분류를 해놨고 그걸 이제 따로 뽑아드린 자료
자료가 오늘 나간 이제 제공 자료니까 요거를 이제 잘 활용하시면 되고 판례 강의 끝나시면 이 책은 그냥 참고서처럼 놔두시고 그 오히려 지문을 이제 계속 이렇게 눈에 걸치시고 탐독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좀 빨리 가볍게 보시라고 제가 이제 그 양면 두 면을 집어넣는 이런 이제 출력 체계를 갖췄는데 글자 크기가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좀 아쉬워요. 조금 더 컸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시력 좋으시니까 저처럼 놓아놓으시지 않았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2페이지 진행합니다. 자, 1번 판례 소제목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직계 존속으로부터 태어난 자의 국적 이탈 제한 사건인데요. 키워드는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이 부분이죠. 그죠? 대표적으로 이제 하와이 원정 출산 사례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같이 이제 혈통주의가 아니라 출생지주의가 원칙인 나라거든요. 국적 부여가. 대한민국 국적법은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로부터 이제 태어나면 출생 그 사실관계로 바로 국적이 그 혈통 관계로 바로 국적이 이제 부여되는 걸 원칙으로 삼는데 미국은 반대로 출생지주의 국가예요. 그래서 자기 영역, 자기 영 내에서 태어나면은 부모가 어느 국적이든 안 따지고 그냥 바로 국적을 미국 시민권을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애가 태어날 때쯤 되면은 이제 불어오른 배를 안고서 하와이 비행기를 탑니다. 그래서 하와이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애를 낳으면 대한민국 국민인 부모로부터 낳기 때문에 우리 국적도 부여되고 또 미국 영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미국 국적도 부여되거든요. 이걸 이제 애들이 나중에 원하면 언제든 이용해라. 대한민국 군대 가기 싫으면은 언제든 미국 시민권을 선택해서 미국인이 되어라. 이런 이제 좀 약간 헬리콥터 부모들 이런 분들이 옛날에 그 하와이 원정 출산 그 상품도 있었어요. 여행 상품까지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거 이제 국적을 면탈하는 기회주의적인 발상 이런 것들이 이제 원상이되기 때문에 개정으로 이제 추가한 조항이 문제되는데요. 자, 이제 그 근처에 씁니다.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 근처에다가 이걸 규제하는 이유, 기회주의 방지책입니다. 기회주의 방지. 기회주의자 방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적 선택의 진정성을 확보하려는 이런 제도인데요. 자, 그래서 외국에 영주할 목적도 없이 외국에 가가지고 태어난 이런 아이들은 필연적으로 병역 면탈의 의도 같은 것들이 추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규제를 하고 규제 내용은 이제 대한민국의 병역을 이행한 후에만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한민국 군대 갔다 오는 걸 조건으로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자, 요거는 하편입니다. 자, 이제 쟁점의 정리 맨 마지막 가볼까요? 예, 로마자 1번 전체 체크하십시오. 쟁점의 정리. 자, 이 안에 가시면은 이제 출제 가능성 높은 게 이제 나옵니다. 두 줄 뒤에 일단 국적 이탈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여러분 이제 국적 이탈의 자유는 거주인의 자유에서 근거 지어지는 내용이거든요. 자, 집어보십시오. 우리 한 번째 16조에 가면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장되는데 넓은 의미의 이제 이주의 자유죠. 자, 넓은 의미의 이주의 자유 해서 국내외 이주뿐만 아니라 해외 이주까지 뭐 다 포함하고 들락날락하는 모든 걸 다 보장을 하는데 이 이제 내용에 어떤 게 포함되냐면 우리 현재가 명시 규정은 없지만 국적 이탈의 자유 또는 국적 변경의 자유라고 하는 자 국적 이탈 또는 변경의 자유 등 자 국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 하십니다. 그래서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거주인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메리칸 드림으로 미국에 잘 살아보려고 갔어요. 그래서 10년, 20년을 넘게 살았는데도 그 나라 인간들이 너는 아시안, 고홈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생하고 그 주민의 하나로서 이제 실체화됐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국적이 왜 아시아니까 우리나라 사람 아니다. 이래가지고 차별하고 그런 것들로 이제 벗어나려면은 원한다면 그래. 어차피 뭐 드림을 가지고 온 거 국적도 그럼 바꾸자. 이제 이런 의사들까지 이제 인정하는 것들이 실적으로 이제 거주인의 자유의 실효성을 보장하는데 옳겠다 생각해서 우리 현재가 이제 국적을 선택할 권리도 이제 인정을 해주거든요. 자, 근데 이 사례에서 특징이 뭐냐면 국적 선택권을 제한하는 사례는 맞습니다. 그죠? 국적을 마음대로 선택 못하게 하기 때문에. 자, 근데 거주 이전 자체를 그 외에 국적 선택과 관련되지 않은 나머지 거주지나 뭐 이주지의 책정이나 이런 것 자체를 직접 규율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거주지를 제약하고 이렇지는 않죠. 그죠? 그 내용이 중요한데, 자, 책으로 들어가서 줄 다시 봅니다. 국적 이탈의 자유, 즉, 국적 선택권을 당연히 제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해요. 다만, 거주인의 자유를 규정한 14조는
제가 아까 16조라고 했나요? 죄송합니다. 14조는 자, 국적 이탈의 자유와 이탈의 자유의 근거 조항이고 심판 대상 조항은 출입국 등 거주 이전 자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약도 설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거주 이전의 자유의 제한은 문제되지 않는다. 자, 됐죠, 그죠? 그래서 거주인의 자유로부터 이제 도출되는 권리의 제한을 인정하면서 그 외에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의 일반적인 제한 문제는 없다라고 해서 이제 특정된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자세하게 특정하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그냥 뭐 넓게 요것도 거주인의 자유의 한 내용에서 도출된 것이기 때문에 넓게는 또 거주인의 자유의 제한이다 해도 되는데 이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체크를 해놓은 겁니다. 그 외에 제약 요소가 없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이제 아래 세 줄대로 가볼까요? 자, 헌법 13조 3항은 연좌제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자,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함부로 연좌당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인데요. 자, 근데 이제 이 연좌제 금지 위반이다 주장하니까 자, 이제 오른쪽에 이제 가봅니다. 자, 그런데 선천적 복수국자가 지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는 혈통에 의해서 출생과 동시에 국적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복수국적의 선천적 취득과 이로 인한 국적 이탈의 문제는 헌법상 연좌제 금지 원칙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판단 배제해버리죠. 자, 위에 두 줄 자동적으로 취득, 혈통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취득하는 관계. 그래서 이제 법에 의해서 이제 그 당사자에게 직접 주어지는 법률 관계이지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법률 관계 때문에 연대 책임을 지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의 책임이 같이 옮아가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본인에게 직접 법에 의해서 주어진 어떤 출생 사실에 따르는 어떤 법률 관계를 직접 규율하고 있지 다른 사람의 책임을 연계해서 연대 책임을 주는 구조가 아니란 거죠. 그래서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연좌제는 상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로마자 2번은 내려가시면은 첫 줄 뒤에 자, 입법 목적이 나오는데 자, 명확성 이런 책점 몰라도 됩니다. 자, 기회주의적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 직함지요. 기회주의자 방지. 예. 자, 그리고 이제 명확하고요. 자, 로마자 3번 내려가면 과잉금지 원칙도 이제 여기서는 정확하게 그 표현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입법 목적이 기회주의 방지라는 건 똑같고요. 자, 이제 첫 줄 뒤에 읽어보시면 직계존속의 영주 목적 없는 국외 출생자에게만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자, 위에 줄 체크해봅니다. 영주 목적 없는 국외 출생자에게만까지가 네, 줄인데요. 체크인데 글자 한번 써봅니다. 자, 병역 면탈의 의도가 추정되는 당사자로 한정했다는 것입니다. 병역 면탈 의도 추정, 당사자 한정. 예. 병역 면탈. 예, 이제 앞으로는 이런 건 안 써드립니다. 예. 처음이라 친절하게. 자, 병역 면탈 의도가 추정되는 당사자로 한정해서 규율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최소 침해성의 표현들 이런 것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결론을 합헌이라고 이제 유추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사례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없는 부분인데 어쨌든 나오더라도 최소한의 대비를 할 수 있는 이제 불이타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장치만 이제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판례 갑니다. 거의 같은 취지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외국에 주소 없는 자의 국적 이탈 제한 사건입니다. 자, 외국에 주소 없는 체크해볼까요? 지금 현행법에 따르면 국적을 선택하려면, 즉 다른 나라 국적을 선택하려면 그 나라의 주소를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그 나라 주소 없이는 선택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개정으로 또 추가된 건데 왜 그러냐면 또 기회주의 방지예요. 외국의 삶의 실질도 전혀 없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그냥 버리겠다. 다른 말로 하면 대한민국에 평생 살 거면서 국적만 버리겠다는 말은 대한민국 군대 가기 싫다는 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 병역 면탈의 의도가 추정되는 어떤 항목, 사안에 대해서 기회주의자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그래서 기회주의 방지 똑같으니까 그냥 땡땡 처리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결정요지는 내려가시면은 나번의 첫 줄 뒤에 이제 보입니다. 기회주의적 국적 이탈 방지책이다. 예, 됐고요. 자, 3번 판례로 가죠. 3번 판례. 물론 이제 헌법 판례도 좀 세세하게 다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또 사례형 출제 가능성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좀 세세하게 다룰 텐데 헌법 판례는 대부분이 다 보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가장 중심이 되는 포인트 놓은 거,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법 개념들이나 법 원리들 이런 것들을 막 버무려 가지고 충분히 뭐 사례 문제로 놔도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 형사법이나 민사법처럼 뭐 공식처럼 1+1은 2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예, 1+1은 2가 될 수도 있고 3도 될 수 있고 또 2 더하기 2인데 1이 될 수도 있고 막 0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게 헌법이에요.
특히 공법은 대부분 그렇지만 특히 헌법은 보면은 어떤 뭐 위헌이다 결론이라는 합헌이라는 결론을 도출하는데 판례가 딱 제시하고 있는 그 논리만이 유일한 게 아닙니다. 판례가 가장 특징적인 걸 그냥 짚어서 위헌 합헌으로 간 거지. 그래서 여러분 그 사례 문제 대비하실 때 보면은 객관식 문제는 뭐 항상 문제 보면 옆에 괄호가 붙죠, 그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헌재 판례에 따른다 뭐 이런 게 붙잖아요. 근데 지금 사례 문제, 기록형 문제, 이런 논술형 문제는 보면 그런 지시어가 안 나와요. 그거는 여러분 생각 써라. 생각대로 가라. 논리적인지 보겠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제 판례를 써주고 판례를 비판하거나 옹호하거나 이런 식의 방식이면 제일 좋겠지만 판례와 이제 틀린 내용을 쓰더라도 이제 자기 논리로서 나름대로 이제 그 설득력 있는 논리를 쓰게 되면 점수가 상당히 이제 많이 확보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최소한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자, 이제 3번 판례. 또 제목 보시면 성인 대상 성범죄자 차등적 취업 제한 사건인데요. 자, 차등적 체크하시고 합헌입니다. 자, 요거는 사건 개요가 판시상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판시상으로 내려가 보시면 가번 헌재가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10년 동안 일률적으로 10년 체크하세요. 특히 일률적으로가 포인트인데 10년까지 하여튼 숙지하세요. 10년 일률적 10년 취업 제한. 일단 그 취업 제한 제도는 보완 처분의 일종입니다. 근데 보완 처분이든 형사 책임이든 항상 우리가 형사법에서 강조되는 게 뭐예요? 자, 형사처벌, 형사책임, 그 다음에 보완 처분의 위험성, 재범의 이제 위험성 이런 거 있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구성 기준이 항상 개별화 사상에 기초하잖아요, 그죠? 개별화 사상. 그러니까 범죄의 정황이나 재질에 비추어서 항상 다르기 때문에 규제의 정도가 그래서 이 개별화를 잘 추구해야지만 되는데 이 개별화를 추구 못하면 이제 위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례가 너무 일률적으로 10년 취업 제한을 성범죄의 폭이 넓잖아요. 아주 잡범 범죄의 유형도 있고 몰카 범죄 이런 것도 있고 강력 성범죄 유형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재범의 위험성의 비례 요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너무 일률적으로 그것도 좀 짧은 1년, 2년 이런 게 아니라 10년이라는 넓은 이제 제한인데 이걸 너무 일률적으로 설정하니까 강력 성범죄한테는 이게 맞을지 몰라도 몰카 범죄 같은 약한 범죄한테는 이게 너무 과하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위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의료기관 취업 제한을 설정한 것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한 후에 이거 시험이 많이 나왔죠, 그죠? 이제 그 이후에 개정된 겁니다. 개정법 시행일 전까지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 형의 종류 또는 형량에 따라 이 말이 뭐예요? 죄질에 따라 이 말이죠. 죄질에 따라 기간에 차등을 두어서 취업을 제한하도록 한 거. 자, 차등을 두어 체크합니다. 그러면 이제 합헌적으로 개선된 거예요. 개별화 사상 충족입니다. 부합 또는 충족. 자, 이제 결정 요지 내려가 보시면 이제 결론은 빨리 이제 숙지가 되고요. 자, 이제 결정 요지 내려가시면 가의 두 번째 단락. 자, 이 사건 부칙 조항은 개정법 시행일부터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할 뿐이지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이루어진 의료기관 취업에 대해서 소급적으로 박탈을 가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헌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진정소위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자, 꼭 읽어야 되는 부분이죠. 첫 줄에 다시 가서 개정법 시행일부터 시행일부터 체크해볼까요? 시행일부터 앞으로 취업 제한을 이제 차등적으로라도 제한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과거에 이제 취업을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규율 같은 걸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세 줄에 진정소위법이 아닙니다. 진정 아니다. 체크. 자, 진정소위법은 우리 헌법에 따르면은 이제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강한 공익이 있을 때만 이제 허용될 수 있는데 그걸 그런 논리를 적용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필요도 없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바로 밑에를 볼까요? 바로 밑에, 바로 밑에 오면 그 결과 소위법 금지 원칙이 문제될 여지는 없고 다만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개정법 시행일까지 취업 제한 관련 입법 공백 상태에 대한 신뢰가 헌법적으로 보호해 줘야 할 것인지만 문제될 뿐이다. 이제 위헌 결정이 난 이후에 이제 취업 제한 제도가 풀렸잖아요, 그죠? 풀렸는데 또 차등적이나마 또 제한을 하겠다는 개정 조항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런 이제 나는 이제 취업 제한이 이제 법에 의해서는 규제를 안 만든다라는 신뢰가 보호될 수 있는 수준인가? 그거만 이제 남았다는 겁니다. 신뢰 보호. 자, 이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자, 두 번째 단락에 두 줄 볼까요?
자, 선례인, 예, 헌막 585 등 위헌 결정에 따르더라도 재범의 위험성 및 필요성에 상응하는 취업 제한 기간을 정해 부과하는 의료기관 취업 제한이 가능함은 예상할 수 있었다. 자, 취업 제한이 가능함을 예상 적혀볼까요? 무슨 말이죠? 선례가 취업 제한 제도 자체를 위헌으로 보지 않았거든요.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게 위헌이다. 즉 재범의 위험성의 크기를 고려하지 못하고 모든 성범죄를 똑같이 취급하는 게 잘못했다. 이 말이기 때문에 그걸 뒤집어서 보면은 취업 제한 제도는 필요한데 일률적이지 않으면 합헌이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례의 취지를 고려할 때 취업 제한 제도는 유지될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이면 당연히 예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견 가능성이 높으면 신뢰보호 정도는 약화되거든요. 여보겠습니다. 자, 예견할 수 있다. 그 근처에다가 신뢰보호 약화. 자, 여기 오면 이제 우리 또 챙길 게 있죠, 그죠? 자,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할 때 아주 유용한 판례 법칙이죠. 자, 심사 밀도를 정하는 건데요. 모든 헌법의 기준은 자, 이 심사 밀도가 항상 차등화되죠, 그죠? 과잉금지 원칙도 아주 엄하게 적용할 때도 있고 완화되게 적용할 때도 있고 명확성 판단할 때도, 법률 유보 판단할 때도 다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할 때도 보면은 이제 심사 밀도를 차등화하는 법칙들이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국가에 의해서 이제 유도된 신뢰의 보호나 이런 것들은 보호 정도가 강화되는 경우입니다. 근데 약화되는 경우가 보면은 그 예측성이 강한 경우. 네. 어떤 신뢰를 해치는 어떤 제도의 등장 또는 개편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예견할 수 있었다. 금방 봤던 내용이죠. 예견 가능했다면 이제 완화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반사적인 기회 활용, 법이 직접 보장하지 않는 자, 반사적 이익의 활용, 예,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보장이 약화되죠. 자, 이런 것들은 외우시면 좋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반대로 그러나 국가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유도된 신뢰의 행동, 자, 유도된 신뢰 행사,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유도를 이렇게 하면은 어떤 혜택을 주겠다, 자격을 주겠다 이렇게 유도해놓고는 이제는 안 된다, 바꿔버리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보장이 강화됩니다. 신뢰 보장이 이제 가장 강화돼요. 자, 국가가 이제 적극적으로 유도한 이런 그 책임, 유인 책임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국가가 스스로 위임 부담을 인수한 이런 이제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표현들까지는 뭐 몰라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가의 유인 책임, 예,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보장이 강화된다. 자, 이제 그런 법칙들이 이게 이제 사례 문제로 나왔다면 그런 것들을 일반론을 쓰셔야 돼요. 일반론을 쓰고 이렇게 풀어 나가야지 점수가 나오지, 그죠? 예. 판례 결론만 딱 쓰면은 1점이에요. 예. 여기다가 이런 걸 써줘야지 10점, 5점, 10점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항상, 나 판례 다 맞췄는데 요번에 점수 안 나왔어. 예. 이런 거 안 써서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이제 네 줄로 가면 이제 확인이죠. 자, 향후 성인 대상 줄 보십시오, 네 줄. 자, 향후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게 의료기관 취업 제한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는 정당한 신뢰 또는 헌법상 보호 가치 있는 신뢰로 보기 어렵다. 예, 끝났어요. 보호 정도가 약화된다. 유연하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기출지문 있죠. 잘 챙겨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제도 파트로 가죠. 정당제도 4번 판례. 여러분 잘 이제 아셔야 되고 또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복수당적 보유 금지 사건입니다. 지금 현행법에 따르면 당적을 한 사람이 여러 개 동시에 못 가져요. 딱 하나의 당적만 가져야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밑에 보이지만 정당의 정체성 보장입니다. 써놓으세요. 예, 제목 옆에 정당 정체성 보장. 네, 정당의 아이덴티티를 보장하려는 거죠. 그래서 정당마다 추구하는 이념들이, 고유한 이념들이 존재하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밑에 가서 볼 텐데요. 그 박쥐 같은 존재들이 뭐 여러 당에 막 이렇게 개입을 하면서 물을 흐리고 막 당내 경선 지를 막 흐려버리고 막 이런 작전적인 시도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복수당적을 금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판시상 내려가 보시면 첫 줄, 누구든지 둘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지문에는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예, 이렇게 한 점 읽어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자, 결정주의 내려가시면, 자, 또 중요한 점수들이 나옵니다. 사례로 친다면. 그리고 객관식이 또 따로 출제된 내용인데, 자, 세 줄. 헌법은 정당을 일반적인 결사로부터 분리하여 8조에서 독자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위와 같은 정당의 기능과 헌법 질서 내에서의 특별한 지위를 강조하고 있다. 특별한 지위 체크합니다. 그리고 여백했습니다. 자,
특수결사 또는 정치결사로서 헌법 21조에 보장되는 결사의 자유의 특수규범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자, 특수결사, 정치결사 같은 말이고, 자, 헌법 제21조에서 보장되는 결사의 자유의 특별규범 또는 특수규범을 이룬다. 요거예요. 특수규범. 자, 그래서 이제 결사의 자유가 같이 이제 경합되죠, 주로. 정당의 자유가 문제되면 결사의 자유가 항상 같이 경합을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랬을 때 이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이런 법칙들이 먼저 확인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하게 정당에 대해서 이제 보장이 강화되는 이런 이제 내용들이 구성되고, 또 일반적인 내용이지만 결사의 자유에서 그대로 이제 백업대로 일반법의 후원을 받는 부분들도 있죠. 어떤 게 대표로 있어요? 일반법의 후원을 받는 내용들이 허가 검열죄 금지, 그죠? 허가 검열 금지 원칙, 21조 양해 이런 것들은 정치 결사인 정당의 자유에도 보충적으로 적용되고요. 또 대표적인 그 특수 결사가 하나 더 있죠. 대표적인 특수 결사가 어떤 게 있습니까? 주로 많이 다루는 거, 근로삼권의 단결권, 그죠? 단결권이 또 결사의 자유의 특수규범이기 때문에 그때 보면 또 허가 검열 금지 막 이런 원칙들이 이제 보충적으로 다 지원을 받거든요. 그런 이제 메커니즘을 확인해 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줄 뒤로 갑니다. 헌법 8조 1항은 정당 설립의 자유만 규정하고 있지만, 자, 설립 체크하세요. 설립. 이런 명문의 규정 암기해야 됩니다. 설립 분야에 관해서만 자유를 명시했지만은, 자, 아랫줄, 정당의 설립만이 보장될 뿐, 설립된 정당이 언제든지 다시 규제될 수 있다고 한다면, 자, 그러면 이거는 보장의 의미가 약화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줄 보시면 정당 설립의 자유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바, 정당 설립의 자유는 당연히 정당의 존속과 활동의 자유를 아우른다고 본다. 자, 존속, 활동 이런 거 이제 체크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줄로 가봅니다. 이 단락에 마지막 줄 가시면 이제 심사 기준이 나옵니다. 심사 기준 나오는데, 자, 제한되는 기본권 정당의 자유 받고 그 성격을 이제 검토했죠. 이제 심사 기준 들어갑니다. 과잉 금지 원칙이에요. 과잉 금지. 여러분은 뭐 잘 몰라서 과잉 금지를 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과잉 금지가 익숙하니까, 그죠? 예. 그렇지만 이제 논리적으로 봤을 때 자유, 기본권이거든요.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것도 자유권이기 때문에, 그런 논리가 이제 당연한 거. 자,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맨 위에 여백이나 이런 데 이용해서 써보십시오. 헌법 제8조에 가면은, 자, 1항에 정당 설립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죠, 그죠? 정당 설립의 자유. 자, 일단 자유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은 얘가 단순한 제도 보장인가 아니면 기본권 보장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나 이런 것들이 검토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로 책에서는 정당 제도 해가지고 그 기본권 보장보다 이제 보장 수준이 다른 제도 보장 이 파트에서 배운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리고 또 8조가 보면은 인권 조항이 아니거든요. 그죠? 인권조항은 10조 인간존엄같이 붙습니다. 그래서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는 장제목 밑에 제10조 인간존엄 행구축권부터 이제 기본권이 나열되기 때문에 지금 10조 밖에 있잖아요. 2장 밖에 있기 때문에 얘는 인권조항이 아니에요. 자, 그렇지만 우리 현재는 인권조항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설립에 관해서만 규정이 되어 있죠. 그렇지만 더 넓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이제 종합하면 우리 현재가 어떻게 보면은, 자, 이게 포괄적인 정당 자유권 또는 정당 기본권 조항이다. 이렇게 이제 봐요. 포괄적 기본권설. 요거 두 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권으로 보기 때문에 심사 기준은 과잉금지로 가면 돼요. 유연하게 과잉금지로 이제 빠지면 되고. 자, 포괄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설립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활동, 존속, 소멸의 자유까지 다 가집니다. 그래서 설립, 활동, 소멸의 자유까지 다 포함되고, 또 특히 이제 여기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정당 명칭 사용권 이런 것들도 이제 기본권의 한 내용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떠오르면 최고. 자, 고분입니다. 그리고 자, 이제 다음 단락 하시면 이제 결론에 이르는 내용, 검토에 이르는 내용이죠. 자, 심판 대상 조항은 정당의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한 대책이다. 자, 정당의 정체성 체크하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근처에다가 하면 뭐 혹시 써본다면, 자, 양다리 박쥐 방지입니다. 양다리 방지 또는 박쥐 방지. 그래서 보수 이념을 갖고 있지만 진보 정당에 개입해가지고 막 당내 경선에 막 경쟁력이 있는 그 후보를 막 떨어뜨리는데 막 작전을 쓰고 이런 걸 이제 방어할 필요가 크기 때문에
예. 자, 근데 이거 이제 객관식 선택형 대비 하나 추가해 보면 요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세심하지 않나 싶지만 정보만 한번 남겨보죠. 자, 여백에다가 정치자금법에 가면은 그 후원료, 정치자금 후원 있죠. 그거는 이제 복수 후원을 허용해요. 그래서 정치자금법상 자, 복수 후원은 허용하고 있거든요. 요거하고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자금 후원금 내는 거, 이거는 복수로 해도 돼요. 그러나 당적을 가지는 거는 복수로 안 되고 하나만 가져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객관식에서는 또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자, 요거는 이제 복수 후원을 허용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정치기부 활성화 대책입니다. 네, 돈 없이 정치 못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이제 경우에 합당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민주주의의 활성화 대책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5번 판례로 가겠습니다. 네, 요런 게 좀 어렵죠. 자, 제목 지방의회 의원의 후원의 지정 금지 사건입니다. 이제 정치자금법 나왔는데요. 자, 지방의회 의원 체크하세요. 예, 그리고 요거 지금 밑에 근처에다가 현역 공무원이라고 써놨어요. 현역 공무원. 후보자 아닙니다. 예, 공직선거 후보자가 아니라 이제 현역 공무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경우인데 이 두 가지 경우가 판례가 다르거든요. 자, 처음 보십시오. 이제 여백에다가 십자도표 하나 작성하시는데 지금 이제 정치자금법상 이제 후원의 지정제도, 후원의 제도가 있는데 편하게 얘기해서 자, 후원의 제도에 이제 적용을 받는 대상 집단이 크게 두 가지로 나와요. 첫째, 공직선거나 중요한 당내 경선의 후보자들, 후보자 등. 후보자. 예. 여기는 이제 공직선거도 있고 중요한 당 경선, 경선 후보, 이런 경우들을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홍보 비용이 많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홍보 비용의 조달, 지원 또는 조달의 필요성 때문에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역 공무원들 중에도 워낙 이제 광범하고 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라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업무 비용의 확충, 조달, 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월급은 받아서 생활하는 데 써야 되고, 국회의원 분들도 그죠? 예, 생활하는 데 써야 되고, 그 외에 이제 업무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전국을 돌아다니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걸 이제 근거를 지어준 건데, 이 후보자 부분에 대해서는 판례가 막 엄청나요. 위헌도 있고 합헌도 있고 막 난리 나는데, 제대로 나오면 풀기 어려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준 하나 잡아야 되는데, 자, 선거구 규모, 이런 것들이 주로 보면은 돈의 홍보 비용의 크기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선거구의 규모 등 비용의 크기를 고려할 수 있는 이런 기준들을 고려해서 상대적으로 판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위헌 나오고 어떤 때는 합헌 나오고 그래서 선거구가 작은 어떤 공직자냐 큰 공직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막 달라지고 그래요. 여기서는 여러분들 일률적으로 어떻게 논리를 잡을 수는 없고 요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온다면 혹시나 이렇게 비벼봐야 돼요. 그런다고 답이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요게 나오는 바람에 요 분야의 출제율이 뚝 떨어져 버려서 오히려 다행이에요. 자, 이제 오늘 보고 있는 판례가 이 오른쪽에 있는 판례거든요. 현역 공무원은 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제 이게 아주 이제 확대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확대 개편돼 가지고 워낙 말이 많다 보니까 확대시켜 가지고 지금은 거의 제약이 없어요. 자, 근데 이쪽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제약적이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현역 국회의원만 후보자 아닙니다. 자, 현역 국회의원으로 한정이 돼 있었어요. 그게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다가 이번에 이제 위헌을 두드려 맞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요 파트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집중하시면 요 부분은 나오기 힘들 거예요. 객관식으로는. 사령은 더더구나 나오는 부분이 아니고. 자, 이 국회의원들이 만든 대표적인 악법이라고 있거든요. 정치자금법 국회의원들이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지네가 나라 돈을 그냥 독차지하려고 만든 악법이다 해서 몇십 년 전부터 비판이 있었는데 안 고치고 있다가 요번에 드디어 위헌 나왔습니다. 대통령도 지방자치단체장도 지방의원도 국회의원이 아니면 누구도 현역 공무원으로서는 업무 비용을 지원을 못 받았거든요. 자, 왜 이제 위헌인지 논리를 한번 찾아가 봅니다. 오른쪽에 두 줄. 지방의회 제도가 발전함에 따라 자, 지방자치 활성화죠. 지방자치가 활성화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도 그만큼 커졌습니다. 돈이 많이 든다는 거죠.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면 지방의원들에게도 후원회를 허용하여 정치자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 창구를 보장할 필요가 있겠다. 자, 근데 지금 아예 보장을 안 하죠. 그죠? 자, 로마자 2번에 평등권 내려가시는데,
자, 일단 뭐 선출직이고 같은 이제 의원직이다 이런 측면에서 비교 대상은 됩니다. 그게 이제 위에 세 줄이고, 그 다음 이제 뒤에 줄 보십시오. 지방의원은 주민의 대표이자 구성원으로서 일단 하는 역할이나 활동이 특히나 이제 정치자금의 지원이라는 입법 목적에 비춰본다면 비교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다른 집단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가 될 수 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치마 보십시오. 평등권 침해 나오면 항상 제일 중요한 거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놓치지는 잘 않아요. 여러분 답안을 보면 놓치지는 잘 않는데, 터치는 하고 가는데 한 반줄, 한 줄 정도 그냥 확인하는 정도로 그냥 터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점수가 터치를 안 하면 점수가 빠지겠지만, 터치하면 그래도 뭐 점수는 주겠지만 약해요. 그래서 점수를 제대로 챙기는 법이 뭐냐면, 그 비교 대상을 설정하고, 그죠? 비교 대상 또는 비교 대상이 설정되는지, 비교 대상인지 아닌지 요거 판단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심사 기준 정하죠, 그죠? 과잉금지로 갈 예외적인 사안이냐, 자의금지로 갈 원칙적 사안이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외우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특별평등규정상의 차별인가, 다른 기본권의 중대한을 초래하는가, 네 가지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판단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차별의 이제 합리성 또는 이제 정당성을 따지는 거죠. 정당성 또는 이제 합리성을 이제 판단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요거요. 비교 대상. 자, 요걸 이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느냐. 자, 첫 번째, 우리 현재가 이 비교의 기준은 입법 목적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법치국가는 모든 공권력 자금이 법에 기초를 두기 때문에 결국 이제 모든 문제의 시발점은 법이다. 그래서 그 법이 추구하는 목적 안에서 이 당사자들이 같은 것으로 예정된 집단들을 달리 취급하는 거냐, 아니면 다르게 예정된 집단들을 같이 취급하는 거냐, 뭐 이런 것들을 그 기준을 입법 목적에서 찾겠다고 해요. 그래서 입법 목적을 기준으로 해서, 자, 비교의 기준은 입법 목적에 기초한다. 이게 이제 판례거든요. 입법 의도죠. 그래서 공익을 먼저 발견해야 돼요. 지금 이건 이제 규제하려는 국회의원들에게 그러니까 후원의 제도의 취지가 뭔가, 이런 데서 이제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후원의 제도를 법이 둔 취지가 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야 돼요. 발견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후원의 제도가 돈이 이제 홍보 비용이나 업무 비용이 많이 절실한 이런 존재들에게 지원을 해줌으로써 각종 이제 민주정치를 발전시키려는 이런 의도잖아요. 그런 의미 속에서 지방의원하고 국회의원이 굳이 구별이 안 되죠, 그죠? 다른 집단이다 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같은 효과가 부여된 집단인데 달리 취급되고 있는 결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확인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논리를 꼭 이제 써주셔야 돼요. 이 항목을 터치는 잘 하시는데 저런 이제 이론들을 먼저 써주시고, 이 후원의 제도의 이제 취지를 밝히신 다음에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주 이제 설득력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합리적인가라는 문제남아인데, 우리 판례는 보면요, 특별히 예외적으로 과잉금지 심사하고 이런 경우 아니면은 심사 기준을 밝히지 않고 그냥 바로 들어가가지고 자의 판단해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평등권 침해 쟁점에서는. 그래서 여기도 자세하게는 없지만은 맨 뒤에 항목을 보면 자의금지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줄 단락 보십시오. 국회의원과 소요되는 정치자금의 차이도, 이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담당하는 일이 클래스가 다르기 때문에 정치자금의 이제 지원 필요성도 다르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전제로 했을 때 그러한 차이를 이제 인정은 하지만 그 차이도 후원 한도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대안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죠? 대안이 존재하고, 또 후원의 지정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지방의원의 정치자금 모금을 음성화시킬 가능성이 생긴다. 자, 그 줄 맨 앞에 자체 금지, 그 줄 뒤에 모금을 음성화. 결국 양성화시켜서 규제하는 게 좋지, 뒷돈을 받게 만드는 그런 이제 유발을 해서는 안 되겠다, 법이. 그래서 이제 위헌 나온 겁니다. 자, 요 정도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요거는 이제 평등권이니까 이제 자의심사 내용들이 보면은 주로 이제 자의금지 판단 내용들이 보면, 자, 참 보세요. 우리 이제 과잉금지 같은 경우는 심사할 때 이제 목적의 정당성부터, 자, 여러분 목수침법 이렇게 이제 잘 알죠, 그죠? 자, 요 4단계 법칙인데 네 가지를 다 판단해야 되죠. 자, 근데 이제 자의금지는 자, 절반 정도 판단하면 돼요. 절반 정도 판단 요소들 거치고 이제 통 판단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통서술, 목차 나누지 말고
목차 없이 이제 통글로 서술을 하되 공익이 뭔지 밝히고 그 공익에 기여하는 수단으로서 적합성이 있는지 이 정도 밝히면 자의성 판단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다가 뭐 대안을 발견하는 요소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바로 떠오르면 그런 것들 넣어도 돼요.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그래서 목차 없이 그냥 편안하게 흘러가면 되는 부분이 자의금지 원칙이니까 너무 이제 격식에 얽매이지 않도록 합니다. 자, 이제 6번 판례로 가십시오. 이것도 이제 객관식 대비. 그래서 이제 소제목 보시면 정당 등록 절차, 중앙당이 중앙선관위에 등록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정당 명칭 사용금지. 이거는 뭐냐면 정당으로 등록 안 되면 이제 무슨 이런 정당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일반 사회단체하고 엄격하게 이제 구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정당, 법정 당원수 규제 조항이 있는데, 요건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또 객관식에서도 많이 다룬 건데, 법정시 도당 요건이라고 하는데요. 자, 법으로 정해져 있는, 현행법에 정해져 있는 시도당 관련 요건인데, 자, 요게 이제 합헌입니다. 예전부터 합헌이에요. 예전부터 합헌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5개 이상 시도당을, 모든 당은 이제 5개 이상 시도당을, 지역당을 둬야 돼요. 보유하고 각 시도당에 1,000명 이상의 당원들을 둬야 됩니다. 1,000명 당원. 키노트 가면 두 문자 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당원들은 그 해당 관할 지역에, 해당 시도에 주소를 둬야 됩니다. 관할 지역의 주소. 자, 요게 이제 법정시 도당 요건인데, 예전부터 합헌이고요. 우리가 두 문자로 5천 주소에서 이제 암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객 대비. 5천만 원만 빌려주소, 땡겨주소. 합헌. 그 정도면 합헌. 이렇게 1억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합니다. 자, 됐습니다. 다 예전에 다 합헌 나왔던 걸 다 종합해 놓은 최신 판례라서 특별히 이제 들여다볼 건 없고, 결국 이제 정당 정치의 이제 발전을 위한 대책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당과 일반적인 사회단체, 특수 결사와 일반적인 사회단체를 엄격하게 구분해서 그 특권적 지위 같은 것들을 이제 제대로 보장하려는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특권적 지위가 보장되는 정당에 대한 자, 정당과 그 다음에 각종 보조금도 받고 헌법에서 적극적인 보호를 막 끌어내죠, 정당은. 그죠? 자, 그래서 이런 특권적인 지위를 누리는 정당과 기타 이제 일반 사회단체, 일반 결사,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구별하고 정당 정치를 자, 활성화하려는 요런 대책이기 때문에 다 좋아요. 자, 다음 이제 선거제도 쪽으로 갑니다. 7번 판례. 제목. 자, 공선법 218조의 16. 이거 좀 뭔지 모르겠네. 부진정 입법 부작위. 뭔가 규율되는데 뭐 좀 미흡하다. 이런 게 이제 문제된 사건이라는 거네요. 그죠? 근데 위헌 나왔네. 자, 들어보겠습니다. 판지상. 자, 가번 보셔야 되는데요. 자, 공직선거법 조항 중 줄거보세요. 제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까지 줄거봅니다. 자, 이런 이제 제외선거인에게는 그 국내 투표 또는 귀국 투표를 허용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자, 두 줄 뒤로 갑니다. 제외투표 기간 개시일에 임박하여 또는 제외투표 기간 도중에 제외선거 사무의 중지 결정이 있었고 그에 대한 재개 결정이 없었던, 자, 이제 줄거세요. 예외적인 상황에서 제외투표 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지켜볼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현행법은 첫째 줄 아주 경직되게 제외투표 기한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람들에게만 보장합니다. 전 체크포인트. 근데 이 사안이 아주 예외적인 사안이었는데 네 줄 가보니까 아주 예외적이지만 제외투표 기한이 개시된 이후인데요. 후 체크합니다. 후인데도 보장할 필요성이 마찬가지로 인정되는 이런 사안에 관해서 이 규율이 미흡하다 해가지고 이제 위헌 나온 사례인데요. 이 사례가 어떤 사례냐면 뭐 안 써도 됩니다. 이제 해외 선거인, 해외에서 이제 투표하기로 되어 있는 우리 국적자인데 제외 선거 제도가 있죠, 그죠? 그래서 해외 공간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이제 해외에서 투표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인데 제외 투표가 보면은 지금 이제 국내 투표보다 좀 일찍 이루어져요. 그래서 제외 투표 절차를 이제 거치고 나서 이제 국내 투표 절차 좀 짧아요. 짧고 이렇게 이제 이행하게 돼 있는데 이 제외 투표를
한 사람이 행사한 사람, 투표권을 행사한 사람이 바로 이제 본국으로 귀국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 자격으로 또 투표하는 거, 예, 중복 투표. 요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둔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제외 투표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어떤 이제 연유로 대한민국에 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해외에서 투표하는 걸 요구하기 힘든 기간이 짧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투표하는 걸 보장을 해주거든요. 지금 현행법이. 요걸 이제 귀국 투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재투표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자에 대해서만 귀국 투표를 허용했습니다. 요게 이제 위헌 나온 거예요. 자, 귀국 투표 제도. 예. 자, 근데 이 사례가 어떤 사례인가 하면은, 이분은 이제 해외에서 투표를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시가 됐어요. 제주투표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오늘은 일이 있어 그렇고, 내일이나 모레나 시간 될 때 이제 투표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녁에 뉴스에, 제외투표 절차가 개시되었지만, 바로 중지되었습니다. 이유는 뭐 전산장애, 뭐 해킹 문제로 당분간 정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일 못 가네? 그런데 보니까 다음날 갔더니 회사에서 당신 대한민국으로 출장 갔다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때요? 출장 가야지. 가라는데. 그러니까 출장 가는데, 그럼 갔다 오면은 지금 언제 제기될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예. 그런 상황에서 갔다 오면은, 이거 돌아와서 투표하고 이런 것들을 자기가 이제 가능성을 확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귀국 투표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현행법을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귀국 투표가 안 되게 돼 있는 거지. 재투표관이 이제 개시된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절차를 이제 이행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사람들한테는 보장하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미흡하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보세요. 이제 오른쪽으로 가봅니다. 자, 13페이지 가보시면, 자, 줄 보세요. 재외투표 기간이 종료된 후 선거일이 도래하기 전까지 적어도 8일의 기간이 있는 바, 외우는 거 아니고요. 이 기간 내에 재투표관리관이 재외선거인 등, 자, 여기 체크하세요. 실제로 재외투표 체크하세요. 실제로 재외투표를 한 사람들의 명단을 중앙선관위에 보내거나 중앙선관위를 경유해 하여튼 선관위에 보내어 선거일 전까지, 국내 선거일 전까지 투표 여부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이 충분히 상정 가능하다라고 하죠. 확인하는 방법 체크하세요. 자, 그러면 또 이어봅니다. 상정할 수 있으며 현재 기술 수준으로도 이와 같은 방법이 충분히 실현 가능한 것이다. 자, 이제 여기가 금방 말씀드렸던 이제 사건 개요예요. 사건 개요가 이제 나옵니다. 재외투표 기간 개시일에 임박하여 또는 재외투표 기간 도중에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이 있었고, 자, 중지 결정 체크해 볼까요? 일단 개시됐죠, 그죠? 예, 개시됐지만 중단돼 버렸고 그에 대한 재개 결정이 없었던 예외적인 경우에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자, 이후에 체크하세요. 본국에 귀국할 수밖에 없는 재외선거인 등의 귀국 투표를 허용하여 재외선거인 등의 선거권, 즉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면서도 중복 투표를 차단하여 선거의 공정을 훼손하지 않을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한다. 대안이 존재 체크하세요. 그 위에 줄된 부분들을 다시 그냥 확인하는 거죠. 사안에 적용하는 거고 논리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여백에 써봅니다. 행정전산화로 이런 것들이 다 손쉽게 확인이 가능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행정전산화. 손쉽게 중복투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굳이 획일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들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거예요. 시대착오 발상.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예? 인터넷 통신이 얼마나 발달해 있는 시대인데, 그죠? 그래서 이제 중복투표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개시일 전에 들어오신 분들에만 보장했습니다. 확인 다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판례가, 그죠? 예. 바로 거의 실시간으로 메일로 해가지고 다 전송이 되는데 정보가 투표 한 사람 안 한 사람 이런 것들이 공유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이제 형식적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이런 최대 보장 이념에 배치된다는 뜻입니다.
자,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볼 거는 왼쪽에 로마자 1번. 자, 선거권의 의미 심사 기준 개인적으로 보세요. 예, 이런 건 여러분이 이제 항상 학습하시는 건데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적극 보장 이론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심사 기준도 엄격한 기준들이 적용된다. 막 이런 것들요. 예, 그런 거 이제 대비하시면. 자, 그다음 8번으로 갑니다. 자,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 제한 및 처벌 조항인데 또 위헌 나왔죠, 그죠? 일단 그 공직선거법 참조조문을 내려가 볼게요. 참조문 말고, 오른쪽에 판시상으로 가십시오. 판시상으로 가보시면, 자, 나번 볼게요, 나번. 가번은 모르셔도 됩니다. 가번은 모르셔도 되고, 자, 나번 쟁점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쟁점인데, 구 공직선거법 조항 중, 이제 줄거세요. 선거운동 기간 전에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만루하는 선거운동에 관한 부분까지 줄거시고, 여기도 포인트는 어디냐, 위에 줄이 있어요. 선거운동 기간 전에다가 또 체크 포인트는 전. 지금 이거 선거운동 기간 제한 조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선거운동 기간 제한 조항을 얘기하는 건데, 자, 지금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이 정해져 있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며칠 동안 이렇게 막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정한 이유가 뭐냐면 그 공정선거를 위해서, 그죠? 너무 넓게 보장하다 보면 이제 그 불공정이 출현될 위험이 자꾸 늘어나니까 한정된 범위 내에서 딱 법이 보장한 선거운동 방법, 가장 저렴하고 대중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하지 않으면 이제 불법으로 규제하려고 하는 내용인데, 이런 선거운동 기간에 제한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 제한 자체는 합헌입니다. 그래서 기간 규정 자체는 합헌적으로 판단해요. 무질서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 기간 부여 자체는. 그런데 이걸 너무 형식적으로, 획일적으로 부여하는 바람에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같이 누가 봐도 저렴하고 대중적이며 어떤 금권의 발동이나 금력에 의한 이제 불공정 이런 문제가 없는 어떤 선거 방법까지 획일적으로 부정하는 게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선거운동 이제 기간 전 선거운동 방법 중에 자 보장할 만한 정도의 방법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획일적으로 형식적으로 부정하는 것, 규제라고 할까요? 자, 요게 이제 위헌입니다. 그래서 취지만 잘 하시면 돼요. 자체는 좋은데 그 방법을 획일적으로 규제한 것이 이제 위헌인데, 여기 이제 방법론이 금방 나왔던 여러분들이 이제 숙지해야 되는 거죠. 직접 대면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 직접 대면 말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가진 자, 못 가진 자, 가진 후보, 못 가진 후보 이런 게 대해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가진 놈도 발로 직접 뛰어야 되고 직접 침 튀어가면서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 못 가진 자나 가진 자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유튜브나 뭐 이런 컨텐츠 이런 걸 제작해가지고 뭐 하는 방법, 선거운동 방법 같은 경우는 없는 사람이 제작하면은 얄싹하겠지만 가진 사람이 제작을 하면 뭐 엄청난 이제 광고, 공익 광고 같은 이런 홍보물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규제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직접 대면에서 말로 하는 이런 아주 이 땀나는 방식, 땀나는 방식의 선거운동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나 공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저렴하고 대중적인 선거운동 방법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조금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왜냐하면 선거운동 기간이 사안에 따라서는 좀 너무 이제 경직돼 있고 획일적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아주 이제 선거에 공정을 해칠 위험이 거의 없는 이런 방법은 좀 보장하자라는 게 우리 판례예요. 자, 그래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정요지에 로마자 2로 바로 하시면 됩니다. 자, 내려가시면 1번의 첫 줄 좀 지나가서 자, 입법 목적 한번 볼까요? 선거의 과열 경쟁으로 인한 과열 경쟁, 사회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자, 기회균등, 과열 경쟁 방지, 기회균등 보장 같은 말입니다. 기간이 너무 넓으면은 경쟁이 너무 또 상시적으로 과열화되니까 좀 압축할 필요는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내려갑니다. 아래쪽에 맨 마지막 줄 단락가세요. 이 사건 선거운동 기간 조항은 그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이 없는 선거운동 방법, 즉 돈이 들지 않는 방법 체크하세요. 가장 저렴하고 대중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 현재가 쉬운 표현으로 돈이 들지 않는 선거운동 방법으로서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자, 아래줄 뒤에
대면하여 말로 하는 요 또 체크하세요. 대면하여 말로 체크하시고 이런 것들은 금력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이제 어떤 수단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다른 말로 어떤 기간 제한 없이 누릴 수 있는 이런 폭넓은 보장이 좀 필요하다라는 게 우리 현재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 주인인 국민들이 자신을 대표할 자를 뽑는 이런 이제 그 절차의 성격과 관련해서 봤을 때 그 선거의 공정을 해칠 위험이 거의 없는 이런 이제 무난한 방식들은 기간 제한 없이 보장하는 것들이 타당하다라는 취지를 밝힌 판례예요. 그래서 기간 조항 자체가 위헌은 아니고 기간 제한 조항이 너무 획일적이어서 위헌이다. 일률적이어 위헌이다. 이 취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자, 그다음 9번 내려가 보죠.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기존에 이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인데 선거범죄로 인한 선거권, 공무담임권 제한 사건입니다. 자, 소제목에 선거범죄 체크하세요. 요거는 무조건 합헌이에요. 예, 그리고 여백에다가 한번 또 십자도표 작성해 볼까요? 자, 선거권이나 이제 피선거권을 규제하는 조항들이 이제 문제되는데요. 크게 판례 부류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선거범죄자를 대상으로 해서 일정 기간 참여 못하도록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선거권 제한, 피선거권 제한 전부 다 합헌입니다. 모두 합헌. 근데 자 이제 비선거범죄자, 선거범이 아닌 이제 나머지 범죄형들 있죠. 뭐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뭐 음주운전이나 뭐 이런 것들. 예. 그러니까 선거범죄 자체 말고 불법 선거운동죄 뭐 이런 거 말고 이런 비선거범죄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 일률적으로 규제하면 위헌 나옵니다. 일률적 규제 위헌. 그래서 이쪽은 이제 또 결론 치면 요거는 또 뭐 선거범죄자 규제는 일반적으로 굿이고 비선거범죄자 규제는 세모라는 거예요. 세모. 그래서 그냥 합헌도 아니고 그냥 위헌도 아니고 일률적으로 규제되지 않으면 합헌이고 일률적으로 규제해버리면 위헌이 되는 이런 이제 논리 구조를 갖고 있는데 요걸 이제 이해를 잘 하시고요. 왜? 왜냐하면 이제 죄질이 다르잖아요. 선거범죄 같은 경우는 불법 선거운동죄 이런 것들은 선거법이 직접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직접 위반해버리는 거죠. 법의 목적을 직접 침해하는 이런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선거적인 성향, 선거에 배치되는 성향이 자 직접 도출된 이런 이제 당사자이기 때문에 선거에서 이제 위험성 같은 것들이 직접 확인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것들은 필요하고도 상당하다. 그래서 보통 합헌 나와요. 그렇지만 이제 선거범죄와 관련 없는 나머지 범죄자들의 경우는 그 비난성이나 불법성이나 죄질이나 정황 이런 것들에 이제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률적이면 이제 위헌 나옵니다. 자 이제 들어가시는데 자 선거범죄 규제니까 이제 합헌 나오죠. 자 판사항에 가번 가볼까요? 자 첫 줄 뒤쪽에 봅니다.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으면 선거권이 없도록 한 공선법. 자 이런 게 이제 지문으로 나왔을 때 여기 체크 포인트는 어디에 있죠? 위에 줄 뒤에 선거범죄 이게 보여야 되는 거죠. 선거범죄로 이게 이제 보이면 돼요. 자 이제 나번도 보면 첫 줄 위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 받은 자에 대해서 지방의원직에서 퇴직한다라는 규정입니다. 이것도 성격이 다르죠, 그죠? 지방의원 퇴직한다, 그죠? 선거권 행사 제한이 아니라 의원직 퇴직 조항입니다. 자 요것도 이제 합헌이에요. 근데 이때 포인트는 첫 줄 맨 앞에 선거범죄로 이게 이제 눈에 들어와야 돼요. 범죄 유형이 뭐냐? 다루는 범죄 유형이 이걸 이제 따져야지 답이 나오는 사안이에요. 자, 이제 결정 요지로 내려가시면 선거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아까도 이제 제가 체크하라고 한 건데 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한 24조에 의해 곧바로 정당화될 수는 없고 헌법 3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안보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만 할 수 있다. 뭐 너무 당연한 내용인데 그죠? 자, 일단 여러분 그 두 줄 중간에 37조 2항 체크하시고 대신에 요때도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첫 줄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쪽 오죠? 자, 법률이 정하는 또 체크하십시오. 우리 판례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안 짚을 때도 있어요. 근데 여기 이게 이제 답안이다. 내가 지금 써야 될 답안이다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메꿔야 될 어떤 논리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자, 첫 줄 법률이 정하는 근처에다가 형성유보라고 씁니다. 기본권 제약 유보가 아니라 제한적 법률 유보가 아니라 형성적 법률 유보라고 하는 기본권의 친화적인 의미를 부여받는 이런 그 문구가 있다는 거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누리도록 이렇게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 형성유보에 따르는 형성성, 즉 입법 광고만 입법 형성권 이런 것들을 표현도 해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형성유보 조항이 이제 어디에 있는가 한번 볼까요? 대표적으로 형성유보 조항은 23조 재산권의 내용 관계는 법률로 정한다. 다른 자유권에는 없는 이런 형성유보 조항이 있죠. 그래서 입법 형성권을 항상 고려하잖아요, 우리 판례가. 그다음에 24조의 선거권, 지금 보고 있는 선거권,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선거권 가진다. 그 다음 조항 25조 가면은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공무담임권을 누린다. 이렇게 해서 연달아 세 조항이 형성유보 조항입니다. 자,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문의 위치 정도만 인식하면 충분하죠, 그죠? 이런 게 나오면 우리 판례에서는 지금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고 있지 않지만 그 의미를 써주시는 것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가 보시면 자, 이제 밀도 파악을 하는데 심사 기준을 정했고 이제 밀도 파악하는데 네 줄 뒤에 보세요. 보통 선거 원칙에 반하는 선거권 제한의 입법을 위해서는 37조 2항의 규정에 따른 한계가 한층 엄격하게 지켜져야 할 것이다. 자, 위에 보통 선거 체크하시고 아래 한층 엄격, 보다 엄격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밀도를 강화시켜서 보겠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또 그다음 보시면 그러나 선거권 제한 조항은 공정한 선거의 보장을 위한 이제 공익을 갖고 있으므로 자, 이런 이제 그 공익을 고려해서 판단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자, 공정한 선거 체크하세요. 공정 선거의 이익 이런 건데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여기다가 뭐 플러스 뭐예요? 형성유보 조항. 예? 그래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누린다고 하여 형성유보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서 또 입법 형성권이 나름대로 이제 고려돼야 한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국민의 주권 실천 작업인 주권 실현의 가장 직접적인 기본권이 선거권 이런 참정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엄하게 접근하는 이제 그것이 일반적인 이제 기조입니다. 구조인데 다만 그 구조를 너무 이제 경직되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유연하게 이제 터치할 때 좀 유연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이제 폭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바운더리를 형성하는 건데 그게 뭐 공정한 선거의 이익도 되겠지만은 이미 조문에 헌법 조문에서 붙어 있는 형성유보 조항에 의한 입법자의 풍부한 형성권 예, 이런 구조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 답안이라면 써야지 점수가 이제 많이 올라갈 거예요. 자, 뭐 내용은 어쨌든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이익이 그 입법 목적 자체이기 때문에 이미 답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나번 단락 가보시면 자, 줄에 두 줄 보세요. 자, 선거의 공정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이다. 선거의 공정성. 예, 이거 그대로 활용하시면 돼요. 사례로는 나오기 힘들 겁니다. 제도 파트 사례 문제는 주로 이제 선거운동 규제 이런 것들은 사법시험에서도 출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선거운동 규제. 자, 그리고 뭐 공무원 규제 이런 것들은 뭐 일반적으로 이제 좀 사례형에서도 흔히 등장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하여튼 선거제도는 거의 나오기 힘들지만 선거운동 규제 나오면 이제 뭘 물으려고 나오냐면 심사 밀도나 이런 거 측정하는 거 능력 보려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아까 같이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보태 드리는 것들이 단순한 게 아니라 사례 문제로 나올 수 있는 이제 중요 쟁점이고 남들과 차별화된 이제 답안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제도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출제율이 꽤 높습니다. 예, 사법시험부터 여러 문제들이 나와 있죠, 그죠? 예. 예, 뭐 요번에는 뭐 요번 시험에서도 보면 이제 뭐 행정법 문제로 이렇게 지방자치 쪽이 나오긴 했지만은 헌법 문제로 이미 지방자치가 활성화돼 있다는 거. 예. 자, 그다음에 이제 10번 판례. 예, 요거 보자. 요거 간단하게 보죠. 간단하게. 예. 자, 집회나 모임, 예, 모임, 그다음 뭐 현수막 등 뭐 광고물 게시, 광고 확성장치 사용 규제 막 이런 거 나오는데 자, 일단 여러분은 딴 거 말고 소제목의 두 줄 중간에 보면 확성장치 있죠. 그거 좀 체크하세요. 확성장치 사용 규제. 확성장치 사용. 요거는 하폰입니다. 요건 하폰이고 그 외 나머지 나열된 것들은 전부 위헌이에요. 자, 요거 이제 판례 경향을 잡으셔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예, 우리가 저번에 이제 그 객관식 우리가 레슨 할 때도 다루어졌던 내용인데 최근에 각종 선거운동 방법 규제 대거 위헌이 선고됐죠. 자, 요 안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주로 이제 지문으로 나올 가능성 높은 이제 규제 내용들이 보면 뭐 광고 게시 이런 것들 광고, 예. 그다음에 뭐 집회 방식, 집회
뭐 이런 것들 좀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좀 앞에서 봤던 것 중에 좀 전에 봤던 판례 중에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고 해서 막연히 제한하는 바람에 직접 말로 대면에서 말로 하는 요런 방법이 부정됐죠, 그죠? 그 위헌 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직접 대면 구두 홍보 뭐 요런 것들 주로 이제 시험에 나올 겁니다. 객관식으로 나온다면.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각종 선거운동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규제하는 조항들은 대거 위헌 나왔어요. 그래서 국민의 주권 실현에 기여하는 참정권 행사를 너무 제약적으로 이렇게 그 편의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래서 열어라 해가지고 이제 위헌이 나오는데, 요 집회 사건을 보면 이제 그 사례로 꾸밀 수 있는 내용도 뭐 그 낙곰수 콘서트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이슈가 설정돼 있어서 근데 자 보세요. 우리 그 소제목에 체크했듯이 확성장치 규제는 합헌입니다. 확성장치 규제. 이 지역 주민들이 너무나 이 삶을 방해받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미 선례가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살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유물을 과소하게 이행한다 해가지고 소음 규제 기준 안 둔 걸 위헌 내렸잖아요, 그죠? 그 논리 취지 그대로 적용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결정주지 내려가 보시면, 자, 일단 여기서도 논고 한번 볼게요. 자, 줄 보시면, 선거운동을 포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표현행위에 대한 제한이 집회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 자, 근데 앞에 두 가지 항목 보였습니까? 첫 줄 뒤부터. 자,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렇게 나가죠, 그죠? 우리 현재는 집회 결사의 자유하고 표현의 자유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언론 출판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라고 칭하고 집회 결사의 자유는 따로 칭해요. 왜냐하면 그 적용되는 범위를 달리 보기 때문에 학자들하고 다르게 봅니다. 학자들은 언론 출판의 자유는 개인적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는 집단적 표현의 자유죠. 다 21조에 규정된 걸 전부 다 표현의 자유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적용 범위가 똑같게 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현재는 보면은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하는 범위가 언론 출판의 자유가 보장하는 범위보다 훨씬 넓다고 이해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공동의 목적으로서 어떤 자신의 어떤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는 이런 목적의식 같은 게 이제 좀 구체화되지만은 집회결사는 공동의 목적이 요구되기는 하나 그 내용을 안 따져요. 사실상 이제 그 제한을 이렇게 넓게 안 따지고 내적인 유대 감정만 존재하면 충분하다 해가지고 유대 감정으로 그냥 접근해 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집회결사로 이제 보호될 수 있는 이제 바운더리, 외피, 자, 외연, 여기 이제 경계가 이제 뭐냐니까, 내적 유대감. 해가지고 이제 유대감정입니다. 유대감정. 그 모인 존재들 간에 최소한의 끈끈한 애정,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면 집회나 결사의 자유로 보장되고, 그 정도 없으면 그냥 일반적인 보장이 그치고, 이런 식인데, 그럼 요거와 이제 구분되는 감정적 요소가 뭐냐면, 군중심리 같은 거죠, 그죠? 단순한 군중심리. 이런 것들은 남들이 모여 있으니까 덩달아 모여본 거지. 그 모인 사람들 간에 서로 약간의 끈끈함이나 이런 유대감이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반 행동 자유나 이런 걸로 보호하면 충분하고, 이제 집회의 자유나 결사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여기 동그라미 원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적극 보장의 대상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동그라미 원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적극 보장 이론들을 우리 현재가 제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인 보장 이론이 제시되는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를 이제 구별하는데, 어쨌든 언론 출판보다 집회 결사가 보장되는 범위가 유대 감정만 있으면 된다. 이러기 때문에 훨씬 더 넓어요. 그래서 우리 현재는 얘를 표현의 자유라고 일컫고, 집회 결사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라는 표현을 안 쓰고 그냥 집회 결사유자라는 표현을 고유하게 따로 씁니다. 그래서 학계 표현대로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쓰실 때. 자, 그래서 우리 현재도 지금 보시면은 집회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함께 문제되고 있는 바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겠다. 적극 보장 이론, 이런 것들 이중의 적극 보장 장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이제 나머지는, 자, 오른쪽 가서 마번만 확인하십니다. 마번. 첫 줄에 첫 줄 말고 그 맨 마지막 줄 가세요. 자, 따라서 확성장치 사용 금지 조항. 자, 여기 체크하세요. 확성장치 사용 금지 조항은 아래 침해하지 않는다. 이거는 국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보호 이런 것들을 위해서 환경보호 이익은 아주 중요한 이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합헌이고 나머지는 전부 위헌이다. 이렇게 이제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처리하고
일단 특별한 말씀 안 드리면 이제 15분 휴식하시면 됩니다. 예, 휴식하고 진행하도록 하죠.